네, 이제부터는 더 디테일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건데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전에 기자분들께 이제 질문을 먼저 받아서 취합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읽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감독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내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계기가 이미지 캐스팅 말고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각 배우분들의 어떤 매력이 좀 이 드라마랑 잘 맞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원진아 씨부터 네, 네. 말씀드리면 원래 그 전에 그 진아 씨가 했던 예전 전작들을 자주 봤었어요. 네. 예, 근데 워낙 연기도 잘 하시고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송아라는 이 우리 드라마의 이제 여자 주인공 배역을 누구로 할까 고민을 할 때 송아가 저는 이제 두 남자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네. 부러운 역할이에요. 예, 부러운 역할이긴 하지만 제 로망. 예, 그것이 그냥 이제 판타지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있을 법한 얘기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송아 역할은 누군가 이렇게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그래서 진정성을 줄 수 있는 배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 진아 씨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진정성 있는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처음 만났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네. 이 배역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해를 하고 있고 네. 제가 생각했던 송아 캐릭터에 대해서 먼저 맞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네네. 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로운 씨는 어떻게 또 캐스팅을 하셨어요? 로운 씨는 이미지 캐스팅. 사랑 받고 있고 사랑 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 받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네. 키 크고 키 크고. 잘생기고 네. 목소리 좋고. 근데 세상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 후배들은 다 박성광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후배 이미지가 딱 그죠 현실적이진 않죠. 현실적인 후배는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네. 이게 세상이 공평한가. 그러니까 게다가 정말 실제로 만났을 때 근데 이제 네.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연기 너무 잘하시죠. 사실 이제 드라마의 이제 현승희 캐릭터는 배우 본인 로운 씨랑은 네. 이제 똑같을 수는 없는데 네. 이제 그 간극을 이제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26세인가요? 20대 청년이 이런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진지할 수 있는가? 네.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다 가졌네. 후배는 다 이미지가 허경환, 박성관, 김준현 뭐 이런 이미지인데 너무 부럽습니다, 원진아 씨. 우리 현욱 씨, 제 샵 동기 현욱 씨 같은 분께 메이크업 같이 받고 왔어요 오늘. 이현욱 씨는 이번 드라마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재신 역할을 찾고 있을 때 미팅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네,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재신이 역할이 네. 특별히 표현을 많이 할 수 없는 역할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캐릭터 자체가 좀 진중하고 좀 아픔이 있고 네. 이런 캐릭터여서 사랑할 때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못하는 캐릭터여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현욱 씨는 그러니까 짧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눈빛이나 맞아요, 목소리, 눈빛이요. 예, 이런 걸로 네. 표현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한다,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스크 꼈을 때 제일 수혜자 눈빛으로 그냥 다 말해버리잖아요. 눈빛이 정말 많은 감정을 갖고 계신 배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 씨는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됐으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주빈 씨는 사실은 여기 이제 배우분들 중에 가장 먼저 만난. 가장 먼저 만났어요. 가장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배우고요. 네. 사실 저희 드라마 이제 효주 캐릭터는 그 당시에는 아직 초반이어가지고 아직 네. 구체적으로 안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정만 있었어요. 그냥 이 자기만의 사랑 방식에 이제 약간의 집착을 갖고 있는 네. 부잣집 딸. 근데 좀 이런 외롭고. 설정만 있었는데 네. 이제 주빈 씨 만나면서 오히려 그 역할이 조금 이제 당당한 매력, 좀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도 들어가게 됐어요. 주민 씨 보면 딱 정말 이제 이미지는 정말 잘 맞게 캐스팅하신 것 같은데 평소 성격도 살짝 궁금하긴 해요. 정말 되게 조용하시고 본인 이렇게 막 자기 관리 철저하시고
근데 반면에 되게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시고 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좀 뭐 예능에서도 본 적이 있고 되게 약간 왈가닥하실 것 같아요. 보기와는 조금 다르게 그러지 않나요? 감독님 어떤가요, 주빈 씨? 아 저한테 일단 굉장히 소탈하고 네, 그럴 것 활발해요.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도도한 이미지랑 살짝 반대, 되게 정감 있는 캐릭터일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자, 우리 배우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스포츠월드 정가영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분께 다 질문해 주셨어요. 배우분들은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라는 길고 독특한 제목을 처음 접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원진아 씨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처음에 이제 회사 직원분한테 전화로 제목을 전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에? 하고 다시 되물어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얘기하는 줄 알고. 네,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했었는데 제목이 주는 이미지는 저는 굉장히 강렬하고 뭔가 도발적인 내용일 거라는 예상을 하고 책을 펼쳐봤는데 네. 전 약간 반전 매력이 있는 게 좀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자극적일 수 있는 요소가 있나?라는 네. 생각을 했다가 책을 봤는데 굉장히 감정을 풀어가는 속도나 그런 것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현실적으로 흘러가고 왠지 공감이 같은 경험이 없는데도 공감이 가는 감정선들이 있더라고요. 왠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남자분들 되게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게도 바람 피시는 분은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옆에서 기침하시는데 갑자기 네. 근데 진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한테 저런 일이 생기면 나도 뭔가 확 뭔가 이렇게 강하게 네. 어떤 결단을 결단을 내리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 감정을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현실적이어서 네. 좀 더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연기하시기에는 막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혹시? 오히려 힘들기는 힘들었어요. 왜냐면 감정선이 이게 그죠 계속 네, 현실적인 시간 흐름을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어느 순간 며칠 만에 확 변하고 마음이 딱 다져지고 이런 게 아니라서 촬영하는 기간에도 거의 초입 부분에는 한동안은 거의 비슷한 감정이 유지가 많이 됐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감정 분배하는 것도 사실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워낙에 섬세하게 그런 부분들은 다 기둥을 잡아주시고 기준을 잡아주셔서 네. 좀 더 수월하게 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로운 씨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처음 제목을 들었을 때 되게 유니크하고 섹시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도발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이 제목이 대사로 녹여졌을 때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후배 여러분.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잖아요 보통. 보통은 그러는데 현승이 캐릭터가 워낙 그 조금 판타지적이거든요. 네. 이 넷 중에서는 제일 판타지적인 인물이어서 그래서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유니크하고 섹시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참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우리 현욱 씨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요새 드라마들과 다르게 좀 제목이 길어서 네. 이거 가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임시 제목처럼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네네. 이제 작품 네.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라고 하면 이제 립밤 발라도 되니 막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그런 식으로 돌아와서 네. 맨 처음에는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의미가 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네.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지금은 저희 드라마가 좀 독보적으로 제목으로 조금 많이 인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너무 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욱 씨가 약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시죠, 잘. 제가요? 그리고 아니 근데 조곤조곤 한마디 한마디 던지시는 게 웃기신 것 같아갖고 그렇지 감사합니다. 않을까 해서. 샵에서 봬요. 서로 쌩얼이라서 인사 안 했잖아. 맞아요. 진짜로 그랬어요. 너무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어쩐지 자기는 아니. 풀베 돼 있는데 나는 쌩얼이라서 인사를 아니 서로 안 약간 하더라고. 민망하실까봐 되게 민감했어요 아까. 민망할까봐 조용히 왔습니다. 네, 한 다음 손가락입니다. 주빈이. 네, 주빈 씨는 어떠셨어요? 네,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딱 듣고선 일단 선배가 궁금해졌고 립스틱을 왜 바르지 말아야 하나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시청자분들도 이 제목을 보면 궁금해서라도 일단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네,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목에 다들 끌리셨군요. 처음에는. 저도 제목 딱 들었을 때 제일 끌리는 제목이긴 했었어요. 요즘 약간 듣기 힘든 그런 제목, 말하는 문장의 제목이라서 참 다 와닿았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진아 씨한테요. 우리 뉴스원의 안태영 기자님께서 이 드라마에서 마케터 윤송아 역을 맡으셨는데 작품 캐릭터에 어떤 매력에 끌리셨는지 궁금. 아까 뭐 말씀을 좀 하셨고, 그리고 뉴스원 안태영 기자님께서도 께서도 배우가 되기 전 해서원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작품에서 좀 더 캐릭터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 기대가 되는데 워라벨 로맨스에서 어떤 워크 공감력을 살리려고 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캐릭터에 끌렸던 점은 아무래도 책을 읽을 때 그냥 그 감정이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송아의 감정이. 네. 이 아이가 언제쯤 깨쳐나갈까?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랑은 사실 성격이 그렇게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 성격과는 좀 다른 지점이 실제 있는데 성격은 짧게 어떤가요? 가만 안 놔두죠. 장난 아니라고? 장난 아니래요. 네, 성격 가만 안 장난 놔두죠. 아닌데. 네. 아 그런 거보다도 네, 네. 좀 답답한 거보다 좀 즉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기는 한데 뭔가 묘하게 끌리는 부분이 묘하게 답답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네. 저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마음도 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캐릭터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 빨리 좀 이 아이가 떨쳐버렸으면 하는 마음도 읽으면서 근데 응원을 캐릭터 하게 되고. 또 설명을 보니까 좀 할 말을 좀 하는 그래도 캐릭터라고 돼 있던데. 맞아요. 그죠? 뭐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똑부러지고 자기 할 말 잘하고 주장도 강하고 그런 친구인데 개인적인 부분에 좀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사생활이라든지 뭐 네. 개인적인 가족이라든지 뭐 연인이라든지 오히려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약해지고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겉으로만 어떻게 보면 그 겉으로만 강하게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네. 좀 더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내유 외강 느낌이 조금 있나 봐요. 네, 그런 느낌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럼요.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겉으로 세고 안으로 약한 것보다는. 그 약간 그 부성의 자극이라고 남자분들께서 그런 느낌의 아, 그쵸. 여자분들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매력에 네. 캐릭터 매력이 좀 많이 끌렸었던 것 같고 네. 직장 생활은 사실 되게 일찍 시작했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네. 했었던 거라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나지는 않는데 20대 초반인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20대 초반에 22살, 3살 아기 이때 하고 중간에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았어서 거쳐온 일들이 많았어서 네. 자세하게는 뭐 어떻게 했는지는 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막상 제 자리라고 해놓고 앉아서 키보드를 잡고 마우스를 네. 잡는 순간 뭔가 자연스러움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낯설지는 않네. 몸이 기억하네? 근데 몸이 약간 기억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뭐 약간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화장품 브랜드 회사여서 화장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작하신 드라마 측에서 미팅을 하실 수 있게 좀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실제 뭐 직원분들하고도 한번 배워보고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도 너무 친절히 잘 알려주셨고 네.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면 브이로그 하시는 마케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많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 보여줄 때 이렇게 메이크업 화장품 보여줄 때 이렇게 보여주잖아. 손바닥으로. 그래서 색깔 내주고 뭐, 예. 이런 그런 거 것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이 도움을 얻었던 것 같고 또 송아가 너무 일 중독인 것처럼은 보이지만 사실 일하면서 항상 연애는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일만 뒤에서 하지 않고 뭔가 모든 면에 저는 네. 열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일한다고 일만 하면 안 되고 연애한다고 그쵸. 연애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똑똑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좀 약간 대리만족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로운 씨에게 뉴스원 안태현 기자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 이후 두 번째 주연을 맡게 되셨어요. 전작이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이번 작품에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어하루와는 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실 캐릭터에 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네. 드라마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다. 왜요? 네, 뭔가 음. 저를 보여주면, 그러니까 제 거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워낙 다 좋은 선배님들과 감독님, 작가님 다 계시니까 그래서 제 캐릭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었지만 드라마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아마 하루랑은 정반대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정반대의 모습을. 네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캐릭터를 만났을 때 잘 자랐다라는 설명이 네. 어떤 게 잘 자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모습을 보고 잘 자랐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다가 아니 잘 자랐으면은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현승이는 조금 초반에는 조금 뭔가 좀 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랑에 선배를 대해서 대할 다가가는 게.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잘 자랐다면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진한 나나 현욱이 형이나 뭐 주빈 나나 감독님이나 작가님한테 많이 여쭤보면서 많이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마 네. 보시면은 하루랑 좀 아예 정반대의 결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아마 네. 직접 보시는 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합뉴스 김정진 기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해하셨는데 어하루에서는 고등학생 간의 사랑이었고 지금은 직장인 간의 연애 사랑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크게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고등학생의 그렇죠? 사랑과 직장인의 사랑은 크게 사랑이 없다.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사랑은 네,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렇죠. 그죠 괴리가 상황이 있죠. 있겠죠. 뭔가 학교가 배경이고 회사가 배경이면은 맞춰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음. 그냥 그런 것들을 조금 초월하는 게 뭔가 사회가 정한 것들을 초월하는 게 현승이가 가진 판타지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신경 썼던 거는 뭐 발성이랑 발음에 대해서 조금 네.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랑 직장인의 발성이 살짝 다르. 근데 그 전작은 그 캐릭터의 그 설정 자체가 되게 모호한 캐릭터여서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신경을 네네. 덜 썼더라면 현승이는 사실 회사 내에서 일도 잘하고 네네.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쓴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 본방을 보시면 다 바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